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국립특수교육원은 장애 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상설 모니터단이라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 모니터단의 실무자들이 모여 역량 강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국립특수교육원은 현장에서의 장애 학생 인권보호와 성폭력 예방 등을 위해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상설 모니터단을 구성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립특수교육원은 상설 모니터단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지난 18일 국립특수교육원 대강당에서 장애학생 인권보호 담당자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상설 모니터단 담당 장학관 및 전담 인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상설 모니터단의 역할과 운영 방안, 상설 모니터단 및 학교 현장의 우수 운영 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상설 모니터단은 장애 학생의 인권보호 교육을 통한 위험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피해 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 및 보완을 강화하며 피해 발생 사안 처리 뒤 피해 장애 학생의 안정적 학교 적응을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날 상설 모니터단의 역할과 운영 방안을 발표한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이정현 교육연구사는 상설 모니터단의 역할과 운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담당자 간 활발한 정보 교류를 통해 장애 학생의 인권 침해 예방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상설 모니터단은 올해 전국 장애 학생 상설 모니터단 역량 강화 연수, 전국 상설 모니터단 운영 관리, 장애 학생 인권보호 우수 사례 발표 대회 등을 실시해 상설 모니터단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수시로 상설 모니터단의 역량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한입니다. 이 결핵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감염 질환 중 하나인데요. 최근 결핵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결핵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나섰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서울시가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 관리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동자동과 영등포역 일대 쪽방촌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 무료 결핵 검진과 치료에 들어갑니다. 저희들 노숙인 환자를 저희가 등록을 해서 관리하는 건데요. 직접 찾아가서 1대1로 그 약 먹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먹는 것을 하루하루 확인을 해서 치료가 끝날 때까지 6개월 내지 9개월까지 계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거거든요. 또한 시는 노인과 장애인 등 결핵 고위험군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검진을 위해 버스를 활용한 이동 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찾아가서 한 그 대상자가 그 검진 수도 많았지만 유소견자 비율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많이 확대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서울병원 한 대하고 대한결핵협회에 조금 더 요청을 해서 6대 그래서 7대를 집중적으로 모아서 4만 명 이상을 저희가 찾아가서 19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던 결핵. 그러나 이제는 조기 검진과 치료를 통해서 언제든 결핵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필요할 때 원하는 시간만큼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기간이 100곳에서 243곳으로 2배 이상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간 100여 곳을 추가로 선정해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지정된 기간에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시간제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온라인 또는 전화로 신청해야 하고 처음 이용할 때만 아이사랑 보육 포털에 등록하면 됩니다. 2015 IPC 아이스 슬레이즈 하키 세계선수권대회 비풀에 출전한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아이스 슬레이즈 하키 국가대표 선수들이 오스트리아와 폴란드의 경기에서 연승을 거둔 가운데 지난 18일 슬로바키아와의 경기에서 9대1로 또다시 승리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A풀 대회 출전권을 확보한 뒤 내년 대회에서 다시 상위권에 올라 평창 장애인 동계올림픽에 자력으로 출전권을 차지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한국은 19일 하루 휴식을 가진 뒤
오는 20일 영국, 21일 스웨덴과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2015 러시아 한티만시스크 동계 농아인 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이 경기도 이천훈련원에서 국가대표 결단식을 가졌습니다. 한국이 동계 농아인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5 한티만시스크 동계 농아인 올림픽 대회에 출전하는 한국 국가대표 선수단이 결단식을 열었습니다.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열리는 대회에는 알파인 스키와 컬링, 스노우보드 등 5개 종목의 27개국 692명의 선수들이 기량을 겨룰 예정입니다. 한국은 스키 2종목과 컬링에 선수 14명, 지도자 10명 등 총 43명을 파견합니다. 장애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연극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박광일 기자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 장애 제3의 언어로 말하다가 성미산 마을극장에서 공연됐습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5명의 배우가 각자 본인이 겪어왔던 장애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사회에서 바라보는 장애인에 대한 시선을 1인 독백에서 5인의 독백이 겹쳐지는 무대로 풀어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장애인 연극으로서 가장 솔직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이 공연을 준비했고요. 이날 공연을 기획한 극단 A는 매년 장애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3년에는 제13회 여름공연예술축제에서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으로 대상과 연출상 등을 수상해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공연은 오는 22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광일입니다. 탈북 학생들을 돕기 위해 남한어를 북한어로 자동 변환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어렵게 들어온 한국에서 다시 책을 펼친 탈북 소년들. 하지만 교과서 한 달락만 봐도 모르는 단어가 서너 개씩 나오다 보니 내용까지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친구한테 물어보기 좀 창피하니까 계속 인터넷에 물어보고 인터넷에 없는 단어는 어쩔 수 없이 쌤한테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냥 나 혼자 그냥 못 알아듣는 느낌이었어요. 막 좀 이렇게 소외되는 느낌. 탈북 소년들이 학교에서 맞닥뜨리는 언어 장벽은 학업의 중도 탈락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1기획이 남북한 단어를 자동으로 변환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글동무를 비영리 교육봉사법인 등과 공동으로 개발해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단어를 비추거나 사진을 찍으면 북한 단어로 바뀌면서 뜻까지 나타납니다. 현재 글동무 앱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뽑은 3,600단어가 실려 있습니다. 제1기획은 글동무 앱이 탈북민 모두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꾸준히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인천시가 전동 휠체어와 같은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이달부터 장애인이 주민센터에 전화로 수리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주민센터에서 확인서를 AS센터에 팩스로 발송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는 동부지방산림청과 강원지방기상청, 국립공원관리소와 함께 강원 동해안 산불 방지 협의회를 구성하고 산불 상황실을 개소했습니다. 산불 상황실은 다음 달 20일까지 봄철 산불 특별 대책 기간 동안 운영되며 대형 산불과 소각 산불 방지에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원주시가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원주를 홍보할 SNS 서브터즈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서브터즈들은 앞으로 블로그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SNS 이용자들과 소통하며 원주의 문화와 역사, 관광, 축제 등을 홍보하게 됩니다. 경기도 용인시가 매주 금요일 기흥구청에서 사랑 배품이 장터를 엽니다. 사랑 배품이 장터는 쓰지 않는 물건을 필요한 이웃과 나누고 판매 수익금을 자율 기부하는 장터입니다. 용인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행사 당일 현장에서 신청하면 판매 자리를 배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청은 관내 용산아트홀 소극장 가람에서 이달부터 어르신들을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무료 영화를 상영하는 은빛 영화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청은 이달에는 친정엄마라는 영화를 상영하며 다음 달에는 맨발의 청춘을 상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식을 씹는데 불편하거나 입안에서 나는 냄새에 불쾌감을 느낀다면 바로 구내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구내염에 대해 알아봅니다. 입안 점막에 염증이 생겨 하얗게 허는 경우 구내염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구내염이 생기는 원인은 명확하진 않지만 주로 세균 감염과 면역력 저하, 스트레스 등이 그 이유입니다. 입안에 염증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 구내염, 편도염, 인후염 등으로 나뉘는데 특히 구내염은 음식물 등이 바로 마찰되는 곳에 주로 생기다 보니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줍니다. 따끔거리고 화끈거리는데 잇몸에 염증이 생길 때는 이가 시리기도 합니다. 입이 아프고요. 음식 먹을 때도 좀 쓰라리는 게 있습니다. 상당히 좀 불편한 거죠. 구내염은 특히 환절기에 자주 발생합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쉽게 피곤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세균과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구내염은 언젠간 낫겠지 하며 방치하기보다 심한 경우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에서 보내오는 건강 적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구내염이 보통 입안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어떤 전신 질환의 어떤 일부를 나타낸다 이런 표현이 많죠. 그래서 구내염이 심한 경우 조기에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서 구내염의 통증 정도, 범위, 종류 등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정확하게 구내염이 어떤 구내염인지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 우리가 병변부를 갖다가 여러 가지 약물을 이용하여 소작하는 방법 또 증상적인 치료를 우선해서 진통을 좀 완화시키고 여러 가지 구강, 가글 치료제들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주 심한 경우 레이저 같은 거를 이용해서 그 병변 자체를 한번 이렇게 치료해주는 그렇게 되면 보다 더 환자의 증상이 많이 좋아지게 되죠. 작지만 큰 아픔을 가져오는 구내염. 그렇다면 일상생활 속 구내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입안을 항상 청결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몸이 피로하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은 필수. 흡연자라면 금연을 해야 합니다. 음식을 통해 미리미리 면역력을 길러주는 것도 구내염 예방에 좋은 방법인데요. 비타민이 풍부한 토마토와 야채, 다시마와 살균력이 좋은 꿀을 섭취하면 구내염을 예방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구내염은 통증으로 인해 음식물 섭취를 방해하다 보니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우리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 알려드린 건강 팁으로 우리 입속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캔 음료에 쓰여 있는 음료라는 점자 표시. 사이다, 콜라, 커피에 모두 음료라고 쓰여 있습니다. 음료수의 종류는 다 다른데 왜 모두 음료라는 표시뿐일까요? 음료뿐만 아니라 시중에 판매되는 다른 식품에서도 점자 표기가 제대로 된 상품은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 시각장애인 소비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기업들의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